통증과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은 약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다. 통증을 약을 통해 바로 제거할수록 면역력은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조승우님의 채소 과일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일부를 전해드릴 텐데요. 통증과 염증은 치료의 과정이다라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증과 염증은 치료의 과정. 자가치유 과정은 통증과 염증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1990년대까지는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가면 흔하게 처방되었던 약이 항생제다. 몸의 자가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멈추기 위해 불필요한 많은 약이 쓰였다. 항생제는 바이러스들과 싸워내는 장내 유익균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역할을 했다. 체온이 1도씨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감소한다. 해열 진통제 약이 없던 400만 년의 긴 시간을 인류는 어떻게 생존했을까? 병원에서의 통증과 염증 대처 방식만 놓고 보면 인류는 진작 사라졌어야 한다. 약을 못 먹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이니 말이다. 통증과 염증 반응이 주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자. 약이 병을 만든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저 자신에게 처방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저런 일을 하고 다 독이라는 것이죠. 독작용이요. 그 합병증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이 설 때 약을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기능식품 홍보와 상관없이 하는 프로그램이 EBS의 명이다. 위 발언은 홍세용 교수님이 출연한 부분이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대한신장학회 회장, 대한임상독성학회 부회장, 대한고혈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독성학 연구의 거장으로 저명한 분이다. EBS 명의 방송에서 약은 독이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 약물은 모두 독성이 있어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때 약을 써야 한다. 어떻게든지 약물은 조금만 먹고 비약물요법이 있다면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 운동을 하다 근육통이 오면 진통 소염제를 찾는다. 약을 먹는 순간 건강을 위해 운동한 의미가 없다. 자녀가 조금만 콧물 기침 증상이 있어도 멈추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약을 먹인다. 가장 민감한 것은 열이다. 37도씨만 넘어도 진통 해열제를 먹는다. 심지어 아이가 잘 놀고 있어도 말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영향도 있다. 실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까워서 병원에 가신다는 어르신도 있다. 우리의 세금으로 누군가의 지갑을 항상 배불리 채워주고 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을 이해하기 전에 몸이 주는 통증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약을 끊을 수 있다. 진통 소염제를 먹은 순간 몸의 경고 신호 체계는 꺼져버린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다. 주행 기능을 벗어나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기능이 탑재되어 나온다. 단순 기능 이상에서부터 외부 충격을 미리 감지하여 경고한다.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몸에 경고 시스템이 없을 수 없다. 그 시스템이 주는 경고음은 통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은 혈액순환과 함께 기혈 흐름, 즉 에너지 순환이 막혔을 때 오는 몸의 신호이다.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면 혈관이 수축되고 해당 부위는 점점 냉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몸을 따뜻하게만 해줘도 회복한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항상 온찜질을 먼저 해주는 이유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피로와 피곤감이다. 쉬어주라는 신호를 무시하면 식욕부진, 두통, 생리불순, 고열, 몸살, 피부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 모두 림프 시스템에 독소가 가득 쌓여 청소하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신호이다. 임파선이 붓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때 약은 독소 청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신호 체계를 꺼버려 못 느끼게 할 뿐이다. 고맙게도 림프 시스템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서 일을 한다. 약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다. 림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출 때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된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등 골든타임을 요하는 질환들이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증상들로 인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곳이 병원이다.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조금만 심장 통증이 느껴져도 각종 검사들을 한다.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인 것처럼 말이다. 검사 과정 중에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다. 부작용은 없으니 예방 차원에서 평생 먹으라며 약을 너무나 쉽게 처방한다. 보통의 환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독소가 함유된 약을 매일 잘 챙겨 먹는다. 약물은 그저 증상을 숨기는 것일 뿐 절대 완치 개념이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치유 방식이다. 통증과 염증 반응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 채소 과일식으로 해독을 하는 과정에도 통증과 염증 반응은 나타난다.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 한다. 치유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성 질환 중 하나가 아토피다. 아토피는 몸 안의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 피부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비염, 아토피, 천식은 결국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발현된다. 상담 때 빨리 좋아지고 싶어하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매미에 관한 것이다. 매미는 7일을 나무에서 울기 위해 땅속에서 굼벵이로 7년을 산다. 단 7일을 위해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렇게 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죽는다. 아토피와 비염은 수십 년간 잘못된 식습관과 치료법으로 몸을 혹사한 결과다.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몸을 회복시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 시작은 식습관의 변화다. 가공육을 먹지 않고 밀가루를 끊고 정제당 대신 자연당인 채소 과일식으로 식단을 바꿔야 한다. 이를 지키는 경우는 불과 3개월만 해도 좋아진다.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좋아졌다가도 3개월이 지나고 재발했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안타깝지만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고는 만성질환은 절대 완치될 수 없다. 만성 피로에 이어 식욕부진이 나타나면 우선 쉬어야 한다.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소화작용을 멈추고 독소 제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잘 먹어야 힘이 난다며 소고기나 닭고기 등 보양식을 챙겨 먹지 않도록 하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림프 시스템이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자. 계속 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피로 회복을 위해 커피, 에너지 드링크제,
비타민 등 기능식품을 먹지 말자. 독소를 더 쌓이게 할 뿐이다. 림프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을 하자. 약을 다루는 한약사로서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천연 생약인 한약을 복용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극심한 두통이나 복통, 알레르기 반응처럼 고통을 해결해주는 상황에 꼭 필요한 약도 있다. 이러한 약들을 조금만 불편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된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 최소한의 약을 적절히 복용해야 한다. 통증과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은 약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다. 통증을 약을 통해 바로 제거할수록 면역력은 떨어진다. 약을 먹기 전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은 식생활 습관에 답이 있다. 몸을 쉬어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자.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을 믿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